자, 여유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재무설계 방송입니다. 김태남TV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 다음 카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후, 퇴직 후에 소득 공백기 어떻게 메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략을 만들어야 되냐? 투트랙 전략으로 만들어 가자. 사실 여기서 은퇴 후,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요새 60세 퇴직 연령인데 대부분 55세쯤에 퇴직을 한 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요. 보통 이렇게 5년에서 한 10년간의 소득 공백기 동안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들 같이 오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FP저널의 김동엽 CFP가 기고한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해서 우리 시청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기 투트랙 전략으로 대처를 하라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재취업이라는 거, 퇴직을 하고 나서 똑같은 소득 수준 그리고 복지 수준의 일자리를 찾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닥쳐봐야 알아요. 닥치기 전까지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사는 지역 또는 내가 퇴직 후에도 살 지역의 인프라들을 확인해야 되고 거기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인프라와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인맥인 인프라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요, 제일 고민이 되는 건 바로 재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퇴직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배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두려운 것은 공포심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일단 법적 정년은 60세죠. 하지만 많은 분들,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이라고 합니다. 49살에 퇴직을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뭘 하냐면요, 자영업에 진출해요. 재취업을 하기는 그러니까 자영업에 진출하면 뭔가 좀 더 많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자영업에 진출한 대부분의 80% 정도는요, 그러니까 자영업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 80% 정도는 글쎄요, 월 자기 집에 갖고 가는 돈이 200 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10% 정도는 200 이상 갖고 간다고 하는데 그 이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49살에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55세 전후에 임금 피크제를 맞아서 명예퇴직을 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목돈, 이게 손에 쥐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명예퇴직을 할 때는 목돈을 일부 주기 때문에 좀 중견기업 정도에서 되면 억 단위 이상의 그런 명예퇴직 자금을 받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퇴직하고 나오면 재취업 쉽지 않죠. 그리고 일자리를 다시 얻더라도 소득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반 정도 될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나왔듯이 소비는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월 소비 지출이 500만 원이었다면 매월 소비 지출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소득은 없는데 소비 지출은 그대로 500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만 지나면 6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온다 하더라도 1년이면 1200. 그쵸? 그런데 매달 지출하는 비용은 500. 그럼 1년에 6000. 6천만 원 지출하고 1200 받고. 그럼 얼마 남아요? 4800이 매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빨리 그 균형을, 수입과 지출,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어떻게 빨리 자리 잡게 할 건가. 근데 사실 55세에 명예퇴직하고 나서는
아직도 다달이 나갈 돈들이 있습니다. 대출 못 갚은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아직 많이 나갔고, 아직 자녀들이 요새 다들 늦게 결혼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아직 대학을 다닐 때예요. 가장 돈이 많이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에들 사시기 때문에 매달 관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겨울에는 뭐 한 4, 50만 원, 뭐 아파트 뭐 주상복합이면 더 비싸면 월 100만 원 나가기도 하죠. 국민연금 100만 원 뭐 받아서, 그렇죠, 관리비 100만 원 나오고 나면 끝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취업을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이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 수령할 때까지의 어떤 소득 공백기, 물론 국민연금 수령한다고 해서 매달 소득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죠. 국민연금의 그 소득 대체율이 맨 마지막 월급의 40% 정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맨 마지막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국민연금은 40만 원 정도예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소득 대체율 40%도 국민연금 연금 납부를 40년 했을 때, 국민연금을 납부를 40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통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20년에서 30년, 길면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20% 또는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취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쨌든 소득 공백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 여기에 바로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을 고민하자는 거죠. 그렇죠? 자, 재취업 시장에는 오픈잡과 히든잡이 있다고들 합니다. 오픈잡은 뭐냐면 구인회사 그리고 헤드헌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일자리인데요. 접근은 굉장히 쉽지만 합격 가능성은 떨어지는 일자리겠죠. 하지만 히든잡, 숨어있는 일자리들은 뭐 구인회사 그리고 헤드헌터 업체가 아닌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후보자를 알아보는 그런 일자리들입니다. 사실 이거가 되려면 인적 인프라,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그 일자리들 알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일자리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히든잡에 접근을 하려면 역시 여기서도 그러네요. 인맥 네트워크 관리는 필수라고 하는데 이 인맥 네트워크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비즈니스 업무들의 인맥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고요? 지금 다니는 기업이 혹시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에서 퇴직하고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기업 위주의 인맥을 알고 있는 거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 갈 수 있지 않느냐? 하청업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청업체도 중견기업 정도, 대기업 밑에 중견기업이 있잖아요. 중견기업은 이미 성장한, 그 회사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에서 어떤 능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중견기업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월급쟁이 사장으로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요. 그렇다면 이 인맥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 왜냐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한 뒤에 그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죠.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인맥 네트워크, 여기서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50명 정도의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제3, 제4의 지인이 도와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느슨한 관계에 있는 어떤 지인들이 도와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지금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놓는다면 은근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사람들 구하는 일자리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살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이 투트랙 전략을 대처해서 만들어갈 때 이런 것들, 내가 어느 지역에서 움직일 건지, 너무 범위가 넓으면 피곤해요.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맥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전국을 돌아다녀야죠. 그리고 그 체력들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취업 일자리, 양질의 재취업 일자리를 확보할 때까지 굶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공포감이에요. 그래서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일자리를 얻기까지 그 시간이, 그 기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일자리 외에도 소득 공백을 메울 만한 그런 대안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 공백 기간에 월급을 대신해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요? 한 몇 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을 대신할 어떤 소득을 만들어내는 법. 첫 번째는 퇴직연금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퇴직금은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생활비 재원으로 쓰면 되는데, 게다가 퇴직금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세도 하면서 소득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추가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연간 세액공제 혜택도 가장 크게 주어지는 건 최대 700만 원까지거든요. 연금저축과 퇴직금 합산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금 계좌에 들어온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공백 기간 동안 소득원으로 재격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재취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굳이 활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데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는 거죠. 60세 이상 고령자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건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0대 중반까지 낮춘다고 하니까 60세가 안 돼도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금액은 줄어들 겁니다. 60세부터 받을 때랑 또 50대 중반부터 받을 때랑은 당연히 금액이 달라지겠죠. 왜냐? 오래 사니까요. 그렇죠? 그 기간은 더 오랫동안 받아야 되니까 받는 금액은 좀 줄 겁니다. 하지만 소득 공백기를 메꾸기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국민연금을 당겨서 미리 받는 겁니다. 일단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10년 이상 납부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1952년 이전의 출생자는 60세부터 그리고 53년에서 56년생은 61세부터 받고요. 57년생에서 60년생까지는 62세, 그리고 61년생에서 64년생까지는 63세, 그리고 65세에서 68년생까지는 64세, 만 64세입니다. 그리고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소득 공백기에 그 부족한 자금을 메꿔야 되니까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연금 수급 시기를 최장 5년 앞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9년생 이후 출생자다. 그러면 65세,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으니까 만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1년 땡길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감액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62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경우 3년 57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5년 땡긴 거죠. 70만 원. 연금액이 월 70만 원까지 줄어든다는 얘기죠. 요거 30%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따라서 조기 노령연금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데, 하지만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미리 받는 것도 당연히 좋을 겁니다. 물론 재취업이 안 되고 있을 때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소득 공백 기간 누구에게나 옵니다. 소득 공백 기간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진출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재취업과 그리고 소득 공백기를 대비한 어떤 연금 지원들을 확보해 내는 것,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을 갖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준비를 지금 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노후에 사실 한국이 급빈층으로 많이들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거의 상위권이에요. 나쁜 건 상위권. 이게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 세대들이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 좀 신경 써서 은퇴 후,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대비한 투트랙 전략을 잘 세워서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퇴직 후 소득 공백기 투트랙 전략으로 대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죽통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